특성까지는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6단원의 마지막이 학교에서 지금 막 하고 있었을 혼합물의 분리 11페이지입니다. 화학 파트에서 과학 과거 입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혼합물의 분리. 자, 우리가 봐야 되는 12페이지에 이제 6단원의 마지막 혼합물의 분리 파트 좀 보죠. 자, 혼합물은 분리하는 거지 분해하는 게 아니에요. 단어도 조심. 분해라는 단어 안 써. 분리라고 하시는 게 맞아. 자, 혼합물과 화합물의 차이가 뭐예요? 라고 하면 소금에다가 물을 탔더니 소금물이 됐어요. 얘가 대표적으로 혼합물이죠. 자, 소금은요, 섞기 전에 짜다라는 자기만의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섞어봤자 짭니다. 그러니까 혼합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래 물질의 성질이 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두 개의 수소기체와 하나의 산소기체를 섞으면 두 개의 물방울 되거든요. 근데 수소는 어떠냐면 불 갖다 대면 펑 하고 터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산소는 꺼져가는 불씨도 살려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해서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을 보면 물에다가 불을 갖다 대면 불이 꺼져요. 그러니 이 물에는 수소의 성질도 들어있지 않고 산소의 성질도 들어있지 않고 새로운 성질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원래 성분 원소의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고 새로운 물질로 바뀌어서 만들어진 물질은 우리가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화합물을 원래 성분 물질로 나누는 걸 분해라고 하고요. 혼합물을 원래 물질로 나누는 건 분리라고 해서 용어가 다르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혼합물의 분리를 배우는 거고 화합물을 분해하는 건 중3 때 배워요.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용어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혼합물은 원래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혼합물을 원래 물질로 나누는 건 혼합물 분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요, 이렇게 만들어진 혼합물을 원래 상태에 순물질로 나눌 거예요. 이 혼합물을 분리하고 싶다는 게 2단원의 마지막 내용. 자, 혼합물을 분리할 건데요. 여기에 있는 내가 소금에다 물을 타고 소금을 만들었는데 엄마가 원래대로 소금과 물을 분리해 라고 하는데 그러면 얘네들을 분리하는 방법은 뭡니까? 라고 하면 섞여있는 원래 물질들의 특성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할 거야. 그러니까 혼합물의 분리도 물질의 뭐를 이용한다? 특성을 이용한다. 됐니? 그럼 그 물질의 특성 중에 우리가 배운 거 밀도 있고요. 끓는 점 있고요. 그 다음에 용해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섞여있는 물질들의 이러한 특성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걸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물질 차이가 특성 차이가 비슷한 걸로 분리하기는 되게 복잡하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의 특성을 조사해서 특성 차이가 큰 걸로 나누는데 나눌 때도요. 선생님 얘 밀도 차도 크고요. 끓는 점 차도 크고요. 용해도 차도 커요. 그러면 아무거나 해도 돼요? 물론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그래서 가장 과학적인 방법은 쉽고 정확하게 분리하는 게 과학적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 물질의 특성 중에 어떤 방법으로 혼합물을 분리하는 게 가장 쉽습니까? 밀도차로 분리하는 게 그중 제일 쉬워요. 그래서 밀도차가 있는 물질들은 밀도차로 분리를 하시면 돼요. 근데 밀도차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는 조금 복잡한 끓는 점 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합니다. 근데 끓는 점 차이도 없어요. 그럼 그 다음 조금 더 복잡한 방법 용해도 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이 과정으로 걸쳐 가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물체들을 분리할 건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밀도 차이가 있는 물질들을 밀도차라는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분리할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럼 밀도차가 있는 물질이 있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이 섞여 있는데요. 그중 A라고 하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섞여 있어. 근데 A도 고체고 B도 고체인데 얘네들의 밀도 차이가 더럽게 커.
예를 들어 얘는 모래고 얘는 스티로폼이야. 이런 식으로요. 모래에다가 어떤 정신 나간 애가 스티로폼을 가루내서 막 섞었어. 자, 섞었는데 그걸 하고 있는 걸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 봤어. 이놈의 새끼 이거 분리해! 라고 하면 그래서 분리하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죠. 머리가 나쁜 애들은 뭡니까? 핀셋으로 하나하나 골라내죠. 이건 머리가 더럽게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자, 실제로 이렇게 모래와 스티로폼이 섞여 있을 때 얘네들을 분리하는 가장 쉽고 간단하고 정확한 방법은 뭡니까? 물에 때려 넣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넣으시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물보다 밀도가 큰 모래는 가라앉습니다. 물보다 밀도가 작은 스타이로폼은 뜹니다. 그래서 채로 걸러내시면 되죠. 이게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고요. 고체 두 물질의 밀도 차가 있을 때는 이렇게 분류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래의 밀도가 선생님 5g/ml고 자, 스티로폼의 밀도는 0.5g/ml예요. 그래서 뜨고 가라앉았던 거예요. 라고 하는데 선생님 전 모래하고 스티로폼이 섞여 있었는데 왜 갑자기 물도 넣어요? 라고 하는 이렇게 고체와 고체가 밀도 차가 있을 때는요. 한 놈을 가라앉히고 한 놈을 띄울 수 있는 뭐 집어넣으면 좋아요? 모래보다는 밀도가 작고 스티로폼보다는 밀도가 큰. 그래서 이 사이의 밀도 값을 갖는 멋진 말 중간 밀도에 뭐를 집어넣습니까? 액체를 집어넣어서 분류하는 방법이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 중 첫 번째다. 그래서 고체 물질이 섞여 있을 때 두 물질의 밀도차가 뚜렷하다면 그래서 한 놈을 띄우고 한 놈을 가라앉힐 수 있는 중간 밀도의 액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띄우고 하나를 가라앉혀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이죠. 이걸 우리 조상들이 익히 썼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 농사 짓는 농경사회였었는데요. 그때 실제로 우리가 추수해서 얻은 쌀을 한 가마니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봄이 되면 그 가마니에 있는 쌀을 논에다가 심으면 다시 벼가 자라서 추수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이렇게 한 가마니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심을 때 보니까 그 쌀에 있는 쌀 알갱이도 있지만 쌀을 껍질 겨도 있어요. 근데 쌀 껍질을 심어봤자 벼가 나진 않잖아요. 그래서 쭉정이는 걸러내고 알곡만 심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좋은 벽시하고 쭉정이 어떻게 걸러내요? 바로 중간 밀도의 액체를 집어넣어서 좋은 벽시는 밑에 가라앉아요. 그리고 쭉정이는 위에 띄웁니다. 이렇게 해서 얘만 버리고 얘를 깨끗하게 씻어서 흙에다가 심으면 다시 벼가 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는 거죠. 되겠어? 자, 그러면 좋은 벽시를 가라앉히고 쭉정이를 띄울 때 그러면 중간 밀도의 액체는 뭡니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물이에요? 아니요. 물에다 넣으면 쭉정이도 가라앉습니다. 쭉정이가 물보다 밀도가 커요. 되겠어? 얘는 밀도가 뭐 5라면 얘는 밀도가 1.2 물의 밀도는 얼마? 1 이렇게 되잖아요. 다 가라앉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보다 밀도가 큰 애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썼던 건 순수한 물이 아니고 뭡니까? 소금물입니다. 물에다가 소금을 타면 탈수록 물의 밀도가 뭐해집니까? 커져요. 힘이 세져요. 그래서 가벼운 애를 띄울 수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소금물을 무한대에 짠 소금물을 만들 수 없잖아요. 이 딱 중간에 해당되는 밀도를 갖는 소금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15% 소금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그걸 알아서 15% 소금물을 만들어서 쭉정이만 걸러내는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야. 근데 어떤 애가 15%가 아니고 50% 소금물을 만들어서 그럼 힘이 엄청 세졌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좋은 벽지도 뜹니다. 알겠어? 그래서 중간 밀도의 액체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는 지금도 쓸 수 있어요. 언제요? 우리 냉장고에 있는 싱싱한 달걀과 상한 달걀 구별할 때. 싱싱한 달걀은요, 달걀 껍질 안에 달걀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달걀이 오래될수록 이 안에 공기주머니가 생겨서 여러분들 찐 달걀을 까보면요. 그래서 구운 달걀 까보면 달걀이 이렇게 생겨 있는 거 아세요? 요만큼의 공기주머니입니다.
됐어? 달걀이 싱싱한 정도가 조금 지났다는 거죠? 시간이 더 지날수록 공기 주머니가 커집니다. 됐어? 그래서 상한 달걀들은 공기 주머니가 커서 밀도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걔도 똑같이요. 15% 소금물에 집어넣으면 싱싱한 달걀은 가라앉고요. 상한 달걀이 위에 뜹니다. 이런 방법으로 분류하는 거, 얘네들을 분류할 때 쓰는 게 바로 중간 밀도의 액체입니다. 되겠어? 그럼 선생님, 저는 고체 물질이 섞여 있을 때 이렇게 중간 밀도의 액체 사용하면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모래와 스티로폼이 아니고 모래와 소금이 섞여 있는데 물에다가 넣어서 분리할 거예요. 됩니까? 안 됩니까? 분리는 되겠죠? 근데 걔는 밀도차를 이용한 게 아닙니다. 왜일까요? 소금이 녹았어요. 중간 밀도의 액체를 넣을 때 조건이 있습니다. 그 두 물질을 녹이지 않는 용매를 사용해야 됩니다. 되겠어? 두 고체 물질을 녹이지 않는 액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하나라도 녹이는 성분을 집어넣었다면 그건 밀도차가 아니고 용해도차를 이용해서 걸러낸 겁니다. 알겠어? 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중간 밀도의 액체를 사용할 때 이 액체의 조건은 두 고체를 녹이지 않는, 그래서 액체를 선정하셔야 된다. 그래야 밀도차만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한 거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밀도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할 때요. 고체 물질들은 중간 밀도의 액체를 사용한다. 얘들은 아까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누가 밑에 가라앉고 뜨는 애가 누군지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자, A, B가요. 고체가 아니고 액체가 섞여 있는데 밀도차가 있어요. 예를 들어 물과 기름 섞여 안 섞여? 물과 기름 안 섞여요. 물은 가라앉고 기름은 뜨잖아요. 됐어? 그럼 누가 밀도가 큰 거니? 물이 밀도가 큰 거고 기름이 밀도가 작은 거잖아요. 이렇게 액체가요 섞이지 않는 밀도차가 있는 두 액체가 있을 때 얘네들을 걸러낼 때 또 중간 밀도의 액체를 또 집어넣어? 그럴 필요는 없죠. 됐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특이한 모양의 기구 사용하시면 돼요. 이 기구 이름을 외우셨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얘 이름 뭡니까? 분별깔대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 거라서 분별 깔때기법이랍니다. 자, 섞이지 않는 밀도차가 있는 액체를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은데요. 액체 중에서 가장 밀도가 큰 게 금속 중에 액체인 이게 애가 있죠. 누구? 순의 밀도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사염화탄소. 사염화탄소는 우리가 사용하진 않지만 가끔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에테르라고 하는 기름, 석유, 얘네들이죠. 그래서 이 중에 어떤 애들을 두 개씩 짝을 지어도 걔네들은 섞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앞에 있는 애들이 밀도가 큰 애들이니까 걔네가 밑으로 깔리겠죠. 그래서 물과 에테르, 꼬맹아 이거 에탄올 아니야, 에테르야. 알겠어? 물과 에테르를 집어넣으면 분별 깔때기에서 밑에는 밀도가 큰 물이, 위에는 에테르의 층이 생깁니다. 되겠어? 자, 근데 문제는 물하고 에테르를 때려 넣을 때요. 밀도가 큰 애가 들어가면서 밀도가 작은 애를 살짝 이 안에 그래서 끼워 넣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 상태로 분류하면 혼합물의 분리가 아니잖아. 그래서 정확하게 분리하기 위해서 위에 뚜껑 마개를 닫습니다. 거기 문 좀 닫아줄래? 자, 마개를 닫고요. 정확하게 혼합물을 분리하기 위해서 살짝 흔듭니다. 살짝 흔들면 그 충격에 의해서 가라앉았던 아이도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래놓고 가만히 놔둬서 층이 완벽하게 분리할 때까지 가만히 둡니다. 그리고 나서 혼합물을 분리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마개를 엽니다. 이 마개를 열어두셔야 공기가 들어가서 누르는 압력에 의해서 얘가 밀려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개를 열고 여기 있는 나사 이름이 뭘까요? 콕이요. 콕을 엽니다. 콕을 여는데 이때 밑에 비커 대야죠. 자, 비커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고 뾰족하죠. 이 뾰족한 면이 병에 닿게끔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용액이 떨어져서 튕겨나가지 않아요. 벽을 타고 내려옵니다. 됐어? 그래서 정확하게 분리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액체가 다 내려오면 콩을 닫으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살짝 위에 있는 애가 조금 내려오면 나머지는 스포이드로 걸러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액체의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을 분류할 때 쓰는 게 바로 분별 깔때기다. 그래서 분별 깔때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이게 바로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두 가지 유형이에요. 자, 근데 옛날에요. 자, 옛날 사람들은 특히 이제 미국 놈들, 자, 걔네들도 밀도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걸 서부 개척시대 때 썼어요. 자, 금강 옆에 개울이 흐르죠. 그러면 그 개울은 금강에서 흘러나오는 조그만 사금들이 섞여서 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그 개울가에 가서요.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을 때 여기 아주 작은 구멍이 뚫려져 있는 채를 가져다가 여기다가 모래를 한 삽 붓죠. 한 삽 붓고 흐르는 물에다가 채를 흔듭니다. 그러면 가벼운 모래 같은 건 쓸려 내려가고 무거운 자갈하고 사금들이 남아. 그래서 그걸 한 1년쯤 하게 되면 금덩어리가 생기죠. 그거 가지고 그래서 인디언들 다 죽이고 그 땅 사가지고 밀농사 지은 게 지금 미국 놈들이에요. 그러니 걔네들이 사용한 게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에 불립니다. 알겠어? 이런 것들이 바로 밀도차를 이용한 거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밀도차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써야 되는 끓는 점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할 때 끓이겠죠. 끓이는 거니까 얘는 뭡니까? 증류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해요.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날에는 분별 증류라고 해서 앞에 분별이라는 단어를 붙였는데 요즘에 이 단어가 없이 그냥 증류법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같은 말. 자, 끓여서 얻는 건데 문제는요. 밀도차를 쓸 수 없는 액체들이에요. 밀도차를 쓸 수 없다는 건 섞였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누가 그러냐면 물에 에탄올이 섞여 있어요 라고 하는 소주가 있죠. 그래서 소주는 에탄올 수용액입니다. 에탄올 수용액에서 에탄올과 물을 분류할 건데 여러분들 에탄올 수용액은 섞여요. 그리고 이때 물은 100도에서 끓고요. 에탄올은 78도에서 끓겠죠. 그래서 나는 얘네들은 섞였으니까 끓는 점을 이용해서 분류할 거라서 특정한 기구가 필요해요. 그 기구가 이렇게 생겼죠. 이 기구의 이름이 뭐라고 배웠습니까? 가지달리 둥근 플라스틱 라고 배웠죠. 가지 달린 둥근 플라스크에다가 에탄올 수용액을 때려 붓고요. 알코올 램프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온도가 막 올라오면서 누가 먼저 끓을까? 말해. 에탄올. 몇 도에서 끓을까? 70도. 어? 몇 도? 78도. 아니라는 거 아셔야죠. 정신 안 차리냐? 얘네들 혼합물이죠. 자기의 끓는 점보다 높은 데서 끓여야죠. 정신 좀 차리자. 자, 그러니 에탄올 수용액을 끓이면 78도에서 안 끓어요. 78도보다 높은 데서 끓습니다. 왜? 에탄올 끓는 걸 물이 방해하니까. 그래서 에탄올 입자가 먼저 끓어나가는데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상태 변화. 이게 기화가 이런 거죠. 그래서 에탄올 기체가 이렇게 끓어서 가지를 타고 갑니다. 근데 기체 상태로 모으는 게 눈에 잘 안 보여. 그래서 모을 때는 다시 액체로 바꿔서 모을 거라서 이 기체가 가지를 통과하는 순간 난 액체로 바꿔놓고 그 액체가 뚝뚝 떨어지게 해서 여기다가 에탄올을 모을 거거든요. 자, 그럼 기체를 액체로 바꿔야 되니까 차갑게 냉각해야 되겠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두꺼운 관을 이렇게 둘러쌉니다. 그래서 여기 위아래에 구멍이 있어서 여기다가 찬물을 부어서 그 찬물이 이 기체를 냉각시키게 할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액체를 모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구멍이 위에 구멍 A, 밑에 구멍 B. 찬물을 어디에서 어디로 찬물이 흐르게 할까요? 찬물을 어디다 넣어요? A에다가 넣을까요? B에다 넣을까요? 궁금하다. 학교에서 했을 텐데. 찬물을 A에다 넣을까요? B에다 넣을까요? 찬물을 위에다 넣어야 되니 아래에다 넣어야 되니? 자, 위에다 넣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얘는
이 가지를 둘러싸지 않고 그냥 물이 떨어져서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를 관을 냉각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찬물은 똥구에서 넣습니다. 그럼 밀려 올라가면서 이 관을 100% 감싸요. 그래서 넘쳐나는 물만 밖으로 나가게 하는 겁니다. 됐어? 그래서 찬물은 무조건 아래에서 위로 가게끔 한다. 이게 기술이죠. 그래서 100% 냉각시켜서 에탄올만 모을 수 있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에탄올 다 끓었어. 그 다음에 온도가 올라가겠죠. 몇 도에서 끓을까요? 말해. 몇 도에서 끓을까? 은규야, 몇 도? 생각을 얘기하고 몇 도? 100도 이상? 아니거든요. 100도거든요. 왜? 에탄올 끓어나가면 순수한 물만 남거든요. 정신을 차리시라고요. 되겠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됐어? 자, 그중 보세요. 액체 혼합물은 아까 혼합물은 무조건 끓으면서 기울기를 갖는다고 얘기를 했죠. 됐어? 그건 액체와 고체가 섞여 있을 때 됐어? 혼합물의 끓는 점이 그래요. 액체들이 섞여 있는 혼합물은요. 됐어? 수평한 구간이 생겨도 여러 개 생깁니다. 그래서 순물질과 구분할 수 있어요. 되겠니?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내가 물과 에탄올이 섞여 있을 때 끓는 점 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증류법 할 건데 문제는 우리가 냄비에다가 물을 집어넣어서 끓일 때요. 물이 갑자기 끓어서 확 넘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갑자기 끓어서 확 넘치면 시험을 망친 거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끓어 넘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뭘 씁니까? 금속 조각을 잘라서 넣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끓임쪽입니다. 그래서 끓임쪽 왜 넣니?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 끓임쪽을 넣는 이유는 갑자기 끓어 넘침을 뭐한다? 방지하기 위해서 넣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천히 끓으라고 넣는 겁니다. 되겠어? 그래서 끓임쪽까지 넣어서 가열을 하셔야 되고요. 이때 끓는 온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에 온도계를 설치하는데 온도계는요. 이렇게 가지 있는 곳까지 구부가 오게끔 하시면 되고요. 됐어? 가지보다 살짝 아래죠? 자, 절대로 물속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어? 네. 그래서 온도계까지 설치해서 실험하면 되는 거죠. 이게 가지다리 두고 플라스크로 분별 증류하는 방법입니다. 됐냐? 자, 근데 우리는 이렇게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류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SK, 유공, 농협, 현대, LG 얘네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주유소죠. 정유회사들입니다. 걔네들은 뭡니까? 원유를 수입해 옵니다. 원유 자체를 수입해 와서 그 원유를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류해서 등유, 경유 이런 걸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걔네들이요. 정유회사들은 우리 미래탐구 건물보다 훨씬 더 큰 건물이 이 증류장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가 그래서 건물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큽니다. 여기다가 원유를 수입해온 걸 때려 넣습니다. 그리고 열나 가열을 하죠. 그 원유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액체 혼합물이 섞여 있어. 그래서 끓는 점이 낮은 애부터 끓어서 나갈 겁니다. 그랬을 때 끓는 점이 낮은 얘까지 끓을 때까지를요. 자, 밑에 있는 입구들은 다 막고 위쪽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게 우리가 쓰는 도시가스죠. 그래서 얘네들 다 끌어 나가면 그 다음에 이 입구 막고 여기를 엽니다. 그래서 얘가 나오게 합니다. 그게 아까 차에 넣는 휘발유죠. 그게 바로 가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등, 경중 이 순서대로 나와요. 등유, 경유, 중유 이렇게 나옵니다. 됐어. 자, 그리고 나서 남은 찌꺼기가 그 유명한 뭡니까? 48. 그거 도로에 깔아놓은 거죠. 그래서 휘발유는 하나도 버리는 거 없이 원유를 우리가 다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도 다 여기서 뽑아낸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원유를 분류하는 이 탑을 우리가 뭐라 그러니까? 증류탑. 자, 그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 끓는 점이 낮은 애가 위쪽에서 나온다.
그래서 끓는 점이 가장 낮은 게 가스다. 가스, 가솔린, 등경중. 외우셔야 돼요. 가스, 가솔린, 등경중. 알겠어? 끓는 점이 제일 낮은 애가 위쪽. 끓는 점이 높을수록 아래쪽에서 나온다. 알겠어? 그러면서 하나 더. 각각의 입구에서 나오는 거 스물질이니? 아니죠. 끓는 점이 비슷한 여러 종류의 액체들이 섞여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끓는 점 차를 이용해서 흔한 물을 분류하는 대표적인 경우예요.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혼합물을 분류하는 마지막 방법으로 갑니다. 세 번째, 용해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 이렇게 있겠죠. 용해도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건데요. 용해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는 엄청 복잡한데 그 중에서 학교에서 거름은 배우셨고요. 추출이란 단어를 은규야 배웠니? 추출 안 배웠어요. 그럼 그거 빼고 갈게요. 자, 용해도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류하는 방법은 엄청 많은데 거름이라는 방법과 재결정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이 재결정은 옛날에는 무결결정이라고 불렀어요.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용해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를 하는데 자, 용해니까 어차피 녹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녹이는 것 중 거름하고 재결정의 차이는 아셔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거름은요. 소금하고요. 나프탈렌이라는 게 섞여 있어요. 얘네를 분류하래요. 근데 얘네들을 분류하는 방법은 그래서 여기다가 물 집어넣으면요. 소금은 녹아, 나프탈렌은 안 녹아. 둘 중에 하나는 녹습니다. 됐어? 그래서 소금하고 나프탈렌이 섞여 있는 곳에다가 물을 넣으면 소금만 녹고 나프탈렌은 그냥 건더기로 남아 있어. 그럼 어떡합니까? 거름 장치를 합니다. 깔때기에다가 거름종이 집어넣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유리막대를 깔때기 한 벽면에 닿게끔 해서 비커에 부을 때 그냥 콸콸콸 부으면 작은 안 녹은 나프탈렌이나 알갱이들이 밑으로 밀려 내려가거든요. 그러지 말라고 유리막대에다가 그래서 용액이 타고 내려올 수 있게끔 하셔야 얘네들이 안 밀려 나갑니다. 그래서 걸으면 여기에는 나프탈렌이 남고 여기에는 소금물이 생겨요. 그럼 물만 증발시켜서 소금을 얻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물과 나프탈렌을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녹여서 거름 장치로 걸러내는 거라서 우리 거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 근데 선생님 저는 소금을 녹이고 싶지 않고 나프탈렌을 녹이고 싶어요. 방법. 용매를 바꾸면 되죠. 그래서 물 넣지 않고 뭐 집어넣습니까? 에탄올 집어넣습니다. 에탄올을 집어넣으시면 소금 안 녹아요? 나프탈렌만 녹습니다. 그럼 거꾸로 이 아래쪽에 나프탈렌 에탄올 용액이 내려오겠죠. 여기 소금이 남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하시는 게 거름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녹일 수 있는 용매를 이용해서 하나만 녹아서 걸러내는 걸 우리가 거름이라고 한다. 이게 용해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 중 첫 번째 방법이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재결정이라는 게 있는데 재결정은요. 소금하고요. 예를 들어 질산 나트륨이 섞여 있다고 쉽게. 근데 문제 있어요. 얘는 물에다가 녹이면 둘 다 녹아요. 에탄올에다가 녹이면 둘 다 녹아요.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녹일 수 있는 용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둘 다 때려 녹여요. 그래서 그냥 둘을 다 녹이는 겁니다. 둘을 다 녹이는데 얘네들의 차이가 뭐냐면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있는 거죠. 똑같이 물에 녹이는데 물 0도, 20도, 40도, 60도, 80도 뭐 이래서 그 물에 소금은 온도에 따라 용해도 차이가 별로 없는데 질산 나트륨은 엄청 커. 그랬을 때 둘 다 때려 넣고 얘네들이 다 녹을 때까지 물을 막 끓이는 겁니다. 그럼 다 녹아. 그랬다가 갑자기 온도를 확 낮춥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확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용해도 차이가 온도에 따라서 뚜렷하게 큰 애가 처음에는 뜨거운 물에 100g을 녹였어. 근데
근데 온도를 급격히 냉각시켜서 20도로 만드니까 20도에서 질산 나트륨은 7g 녹아. 됐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100g 녹았다가 온도를 20도로 낮추면 그 온도에서 7g밖에 못 녹는데. 그럼 7g보다 많은 애들 어떡할까? 다시 알게니로 넣어줘. 그 알게니를 거름장치로 걸러내는 겁니다. 됐어? 이런 식으로요. 온도에 따라 용해도 차이가 큰 애와 작은 애가 섞여 있을 때는 그냥 다 때려 넣고 녹입니다. 그랬다가 급격히 냉각시키면 결정으로 석출되는 아이를 뽑아내는 건데 석출은 반드시 용해도 차이가 큰, 다시 말해요. 자, 곡선에 기울기가 큰 애만 석출되는 온도까지 냉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완만한 애는 석출되지 않는 온도까지 냉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을 뽑아내는 거, 그래서 이 방법을 반복하면서 그래서 물질을 분류하는 걸 우리가 재결정법이라고 하고요. 이 재결정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시험 문제가 얘가 제일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석출되냐? 용해도 차이가 큰 애를 찾으시면 돼요. 여기서 얘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만 석출이 되는 건데요. 얼마 석출되냐? 그거 계산하는 거죠. 그게 좀 복잡해요. 그래서 그거는 각각의 문제로 선생님이 몇 문제 보여드릴 테니까 이따가 같이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용해도 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 재결정법이라는 분별 결정이 있다. 여기까지 놓고 그거에 해당되는 얘는 조금 이따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혼합물을 밀도차, 끓는 점차, 용해도차를 위해서 다 분류했어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학교 교과서에 마지막 방법 배웠어요. 자, 우리 마지막 방법이라고 해서 네 번째 뭐 배웠어요? 크로마토 그래피라고 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는요, 이렇게 물을 잘 흡수할 수 있는 종이,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수성 사인펜 같은 것들을 이렇게 묻히는 거죠. 그래서 사인펜 속에 있는 색소 분리하는 겁니다. 자, 수성 사인펜이니까 얘를 물이 있는 비커 속에 넣을 건데 물이 살짝 아래쪽에만 닿게끔, 물과 적어도 색소 사이의 거리가 1cm 이상 떨어지게끔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잉크가 절대 물속에 닿지 않게끔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종이는요, 물을 흡수하는 거니까 물이 이렇게 종이를 타고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잉크를 만나면 물에 잉크가 녹습니다. 수성이니까. 그래서 물이 올라갈 때 이 안에 있는 잉크의 색소가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검정색은 어떻게 만듭니까? 검정색은 모든 색깔을 때려 넣으면 검정색이 됩니다. 그러니 실제로 여러분들 컴싸 사시면 동아 거 사시는 분들도 있고 모나미 거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회사마다 검정색 잉크를 만드는 과정이 다르죠. 어떤 회사에서는 2가지 색소로 검정색을 만드는 회사도 있고요. 어떤 회사는 3가지 색소를 넣고 검정색을 만드는 회사도 있고요. 성분 비율도 달라요. 이게 이제 그 회사만의 노하우인데, 그래서 동아하고 모나미 안에 몇 가지 색소를 집어넣었을까? 나는 이걸 단순하게 분리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는 동아 컴싸, 하나는 모나미 컴싸를 이렇게 칠해놓고 색소 분리하시면, 자, 시간이 지나면 동아는요 이렇게 2개의 층이 생기고 없어요. 모나미는 이렇게 3개의 층이 생겼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얘는 2가지 색소 섞은 거구나, 얘는 3가지 색소 섞은 거구나. 시간이 지났을 때 얘네들의 높이가 같다면 이 색소와 이 색소는 같은 거네, 얘하고 얘는 같은 거네, 얘는 차이가 있는 거네, 뭐 이렇게 분류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아이인데, 크로마토그래피는 그래서 용매를 따라가는 확산 석유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코로나 때 코로나 검사하는 거, 당뇨 검사하는 거, 임신 테스트하는 거, 그때 우리가 사용했던 거 2줄 나왔어요. 그게 바로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되겠냐? 이 방법인데, 이 크로마토그래피는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크로마토그래피는 극소량을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컴싸를 많이 칠할 필요 없어. 한 통 다 칠해요?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살짝 칠하면 돼. 극소량도 검사할 수 있어서
우리가 막 연예인들 마약 먹었어? 마약 검사. 자, 스포츠 하는 사람들이 약물 먹었어? 도핑 테스트. 다 이런 걸로 하는 거거든요. 자, 극소량도 가능하고 한 번에. 자, 한 번에 모두 분류할 수 있고요. 성질이 비슷한 애들. 물질들도 분류할 수 있고요. 그래서 네, 그러면서 설치 장치가 굉장히 간단하다. 간단한 장치로 극소량을 한 번에 그래서 분류할 수 있다는 게 크로마토그래피가 가지고 있는 장점. 알겠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꽃잎의 색소를 분류한다든가 잉크에 있는 색소 분류한다든가 혈액에 있는 물질들을 분류한다든가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알겠냐? 자, 그래서 우리는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이 네 가지 경우 배워요. 되겠냐? 자, 근데 요즘에 나오는 경향은 뭐냐? 그래서 요 하나하나를 물어보는 학교들도 있는데 요즘에 나오는 유행하는 경향을 보여드릴게요. 요즘에 나오는 경향은 따라오시면 자, 56페이지 갑니다. 56페이지에 159번 보세요. 56페이지에 159번 보면 그래서 이거보다 살짝 말을 더 길고 꼬아서 만드는 게 이제 특목 입시고요. 그래서 특목 입시에서 화학 파트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일반적인 내신 문제는 이렇게 나오죠. 해보세요. 159번. 해봐줄게. 자, 거기에 보시면요. 혼합물이 2개가 아니고 막 4개, 어떨 때는 뭐 5개 막 이렇게 섞여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누가 있다고 써 있냐면 물, 소금, 모래, 식용입니다. 이걸 그냥 이 상태로 보시면 문제 푸는데 애로하죠. 자, 얘네들 다 때려놨을 때 어떤 모습일까요? 얘네들 다 섞었잖아.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일까? 말해. 응? 말해. 괜찮아. 어차피 모를 거잖아. 말해. 그냥 막 아무 말이나 해. 어떨 것 같아요? 은규 빨리 얘기해. 소금을 소금이랑 물이랑 볶아가지고 소금을 쓰고 물이랑 식용유 무슨 시스템으로 물에다 넣은 거를 그다음에 소금을 그다음에 식용유. 네, 여기 층상 구조 있겠죠. 여기에 어떤 매실도 녹지 않는 모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중간에 소금물 있을 거고요. 그리고 위에 식용유 올라가 있겠죠. 를 상상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오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합물을 주어졌을 때 그냥 누구 있어 누구 있어 누구 있어가 아니고 얘네들이 섞인 후의 모습을 상상해 보셔야 혼합물을 제대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나와 있죠. 위층을 스포이드로 분류했을 때 위층에서 분리된 물질 그게 바로 식용유입니다.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위층에서 분리한 물질 빼고 나머지 물질 얘네들입니다. 그 나머지 물질의 혼합물을 거름장치로 걸러낸대요. 그럼 걸러진 게 누굽니까? 모래고 밑으로 내려간 게 소금물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거름종이 위에 남아있는 물질에는 모래라고 쓰시고요. 그리고 혼합물은 결국은 혼합물 B는 소금물이죠. 자, 걔를 증발시키면 소금만 남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억, 위층과 아래층을 분류할 때요. 성질이 비슷한 소량의 액체 혼합물이 섞여 있을 때 사용 가능하니? 이거 누구 설명하는 것 같아요? 성질이 비슷한 크로마토그래피죠. 됐어? 생뚱맞은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죠. 자, 2번. 나는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류합니까? 라고 했는데 이거 뽑아내고 나머지 이거 분류하는 게 밀도 차이? 아니죠. 이건 용해도 차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디귿. 다에서요. 소금물에서 물 증발시키는 건데 다에서 혼합물 B를 증류하면 물과 소금으로 분류할 수 있다? 얘가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혼합물 A요. 혼합물 A는 요거 3개 있는 겁니다. 혼합물 A는 소금, 모래로 이루어져 있다? 아니요. 부족하죠. 물도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혼합물 B는 소금과 식용유니? 아니요. 물과 소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섞여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주어진 지문대로 따라가시면서 혼합물 분류하는 이런 것들이 요즘의 유행입니다. 됐어. 그래서 혼합물 분류 파트에서 가장 마지막 문제는 여기에 있는 159번의 유형을 따를 것이다 라는 겁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오늘 선생님이 이제 구두로 설명하고자 했던 부분이고요. 이것과 관련된 문제들을 빠른 속도로 보도록 하죠. 넘어오시면 혼합물의 분리 파트에서 오세요. 15, 16페이지입니다. 자, 풀어서 채점하시고 손 드시면 제가 지나가면서 확인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요? 모르는 아이예요? 다들? 주현우, 한정완 다 몰라? 얘네들 명단이 잘못 몰라 해서 선생님도 처음 보는 친구들. 자, 확인할게요. 다 하신 분들은 손. 자, 우리 9번에 있는 추출은 안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실 때 학교 프린트 가져오시면 거기에 추출이 있으면 할 건데 요즘에 교과서에 얘가 없어져서 이 문제는 뺐습니다. 자, 뒤로 넘겨서 객관식 풀고 계시면 돼요. 이게 어떻게 용의점으로처럼 보일 수가 있지? 근데 이거 재결점으로 쓰는 거 맞아요? 요즘에 이거 재결점으로 바뀐 건데. 네, 맞습니다. 우리가 분별 결정이 요즘에 이름이 재결정으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너네들은 재결정으로 외우시는 게 맞아. 학교에서 선생님이 분별 결정이라고 하셨니? 재결정이라고 하셨니? 에이, 개놈의 새끼들 학교 안 다녀. 여기까지 안 해줘서 안 왔어. 왜 내가 안 해? 저번 친구가
다음 주에 학교 프린트 가져오세요. 용어 정리도 좀 하게. 자, 이제 다 푼 사람들은 뒤에 넘겨서 객관식